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18페이지 펴주세요. 118페이지 언어의 본질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언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학교 축제 시간이죠. 내 마음을 이야기해봐, 내 마음을 맞춰봐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만으로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면 잘 전달될 수 있을까요? 네, 짝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말, 전달하려는 바가 잘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몸짓만으로 한다면, 언어 없이 한다면 어렵겠죠. 네, 그렇다면 언어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언어가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생각과 느낌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이라 함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들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한번 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를 펴주세요. 모든 단어에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나타내는 말소리와 글자가 있죠. 이런 말소리와 글자를 언어라고 합니다. 밑줄 그어주세요. 말소리와 글자 더해서 언어라고 합니다. 나무 그림이 있죠. 네, 이 나무는 뜻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무를 가리켜서 나무라고 발음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는 언어, 우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언어의 특성 총 4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 꺼내주세요. 네, 언어의 학습지 3장 학습지 꺼내주세요. 네, 꺼냈습니까? 네, 소단원 학습지 언어의 세계, 언어의 본질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학습지 총 4장 받으셨죠? 언어가 무엇이냐? 밑줄 그으면서 한번 봅시다. 언어,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소통의 수단이라 하였습니다. 또 이 언어는요, 2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의미와 말소리가 결합된 형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언어의 본질 부분입니다. 언어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데요. 이 특성 총 4개 알아볼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의 자의성을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살펴보면요.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자, 여기 나무 그림이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를 왜 나무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졌대요.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 데는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요? 특별한 까닭은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언어의 자의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모든 언어에서 그러니까 모든 한국어나 중국어 또 영어, 일본어 모두 나무를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네, 나무를 부르는 그 형식이 다르고요. 쓰는 것도 다릅니다. 봅시다. 나무라는 의미를 한국어로는 네, 나무라고 하고요. 중국어 슈, 그 다음에 영어는 트리, 일본어는 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그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한국어로는 손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핸드라고 하고요. 또 중국어로는 서우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테라고 합니다. 123쪽이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언어의 자의성,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언어는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이 말소리는 반드시 하나일까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나무 혹은 집을 나타내는 말소리는 각 나라마다 반드시 하나가 아니며 언어별로, 나라별로 다양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떤 성격이다?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겁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는 자, 네모 채워보세요. 네, 자의적이다.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자, 123페이지입니다.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우연히 결정되었다. 우연히 결정되었다. 네, 오리를 덕이라고 부르고 오리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을 우연히 결정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페이지 123쪽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 124쪽을 펴주세요.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언어는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네, 지금까지 했던 거 어떤 성격이다?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학습지에서 확인하면 언어는 밑줄 쫙, 언어는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는 우연히 결정된 것이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한국어로는 집이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어로는 카사, 그 다음에 영어로는 하우스, 프랑스어로는 메종이라고 부르죠. 자, 이제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자, 밑줄 그으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뭐다? 사회적? 맞습니다. 약속이라는 거죠. 사회적 약속이다.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프린들 주세요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이 소설 함께 읽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네, 124쪽 다시 교과서로 가봅시다.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다운이는 나무를 자기 마음대로 다다로 바꿔 부르기로 했대요. 이렇게 마음대로 그 언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난 나무를 다다라고 부르고 싶어. 다다가 참 크다. 나무의 말소리를 네 마음대로 불러도 괜찮을까? 자, 이럴 때 의사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데 한 개인이 내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겠죠.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소설로 아까 잠깐 봤던 프린들 주세요가 있는데요. 그 프린들 주세요를 링크 걸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페이지 124쪽입니다. 언어의 사회성이에요. 위에 인물처럼 특정한 사물을 부르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시계, 호비, 내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프린들 주세요에 나왔던 주인공처럼요. 네, 여기 프린들 주세요는 잠깐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요.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었죠. 한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닉은 펜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자, 프린들이라고 했다. 프린들, 자넷은 볼펜을 받아들며 바보 아냐? 하는 느낌으로 닉을 쳐다보았다. 프린들 주세요의 한 장면인데요. 너무 심심했죠. 네, 너무 닉이 심심했어요. 학교 생활이. 그래서 어느 날 펜을 프린들이라고 불러봐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 소설 굉장히 짧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읽어보기 바라고요. 또 유튜브에 선생님이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걸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교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기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이지 125쪽 언어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꾼 말들을 한번 짜가고 대화해보면 내 마음대로 언어를 바꿨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럴까요?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의 사회적 약속이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언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없다? 만약에 바꾸어 쓴다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네, 언어의 사회성에 대해서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언어의 사회성.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동그란 약속이다. 사회적 약속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언어의 역사성. 그러면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요. 우리는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두 개의 소설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터 빅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상은 책상이다. 또 프린들 주세요. 네, 프린들 주세요. 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거 짤막하게 여러분들 유튜브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를 보도록 합시다. 닉은 아이디어 박사. 네, 이거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둘 다 링크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언어의 본질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줬던 학습지로 다시 가서요. 언어 무엇인지, 언어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가 배웠던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네, 두 개의 개념입니다. 언어, 사람의 생각, 느낌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했죠. 또 이 언어는 이렇게 의미와 말소리가 결합된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언어에는 네 개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이 있다. 먼저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집을 부를 때, 이 집을 부를 때 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걸 각 나라마다 다르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집이라는 이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우연히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 그것이 뭐다? 언어의 자의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 배웠는데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개인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소설로 앤드류 클레멘츠의 프린들 주세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소개했던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합니다. 둘 다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 똘똘 뭉쳐있는 소설인데요. 선생님은 이걸 책을 둘 다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좀 프린들 주세요는 친구들이 뭔가 똘똘 뭉쳐서 재미있게 해나가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인 반면에 책상은 책상이다는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사람들과 단절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 네 가지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중에서 자의성과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모여서 또 다음 단계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의 본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언어의 본질을 바탕으로 해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오늘 언어의 본질 중에서 어떤 거 배웠다? 네, 어떤 거 배웠다? 네,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거 배웠죠, 우리? 언어의 자의성, 그리고 어떤 거? 네, 사회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선생님이 링크한 내용도 같이 읽어보기